안녕하십니까? 프로이트입니다. 오늘은 강박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강박증이 어떻고 하는 말은 자주 하는데 그 의미는 대부분 잘 모른 채로 넘어갑니다. 이러이러한 게 강박증이더라고 설명하는 정도죠. 강박이라는 말에는 귀신에 홀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하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리화할 수 있을까요? 귀신이 그런 생각을 시키는 것처럼 느끼면 합리화가 좀 일어납니다. 조금 특징적으로 자기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석 현장에서도 자기 행동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분석을 하다가 강박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죠. 왜 나은 거예요? 또 강박 행동에 있어서는 그에 따르는 시나리오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행동에 있어서 하나의 줄거리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에 따르는 세계관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정신에서 고유한 방식으로 결합하면서 증상을 이끌어냅니다. 의식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행동은 자꾸 병적인 것으로 쏠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자해 문제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독에 빠졌다거나 귀신에 들렸다거나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아도 계속하게 되는 상태니까요. 병리적인 행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울고불고 해도 계속합니다. 옆에서 보면 하고 싶어서 하는 걸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두고 관심 받으려고 쇼한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귀신 들렸다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외국어에서도 나타나죠. 강박증을 어브세션으로 씁니다. 이 영단어는 강박증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들렸다 할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강박증의 주요 핵심으로 생각되는 것 중 하나는 의심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의처증이나 의부증의 경우에도 강박증적 특징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을 계속합니다. 거의 주변 사람이 나가 떨어질 정도죠. 동시에 귀도 얇습니다. 주변에서 흘려들은 말을 그대로 의심에 활용하기도 하죠. 그러한 의심의 속성은 생각보다 뜻밖의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과거에 알던 어느 부인은 형편이 어렵다고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도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었고 형편이 어렵다는 그 사람도 같은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그 사람 이야기를 듣더니 몇백만 원 그냥 줘버린 겁니다.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게 어떤 단체를 후원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기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믿어버리고 잘 앓고 지내는 사람에게는 과연 그럴까? 라는 의심을 먼저 합니다. 쉽게 믿지 못하는 거죠. 강박증에서는 이동이라는 정신작용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의 논리력이 의심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 한번 의심하게 되면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목적은 확신을 방어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연쇄 반응이 있습니다. 증상으로 현실에 참여하게 되면 자해 효율이 떨어져 버리면서 지능이 낮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지능 검사에서 경계선 지능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검사보다 훨씬 높은 지능을 지니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행동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것으로 경계선 지능 판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모든 신경증은 순수하게 단일한 증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각각의 증상은 혼합되는 경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체와 정신의 문제가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신경증이 한번 발병하게 되면 진단에 있어서 꽤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진단해버린다면 정신병 진단이 굉장히 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방송되었던 모범생 금쪽이의 이상행동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당장 드러난 행동만을 본다면 조현병을 의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귀신 들린 것 같은 행동도 하고 감각 이상도 나타나고 그랬으니까요. 정신의학적 구분점은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신분석에서도 환청을 듣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직접적인 정신병의 징후로 보고 있진 않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강박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조금 생소하게 여겨지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